네, 안녕하세요. 욜로 X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또 그중 가장 유명한 모델이 욜로 시리즈일 것입니다. 욜로 X는 지난 7월에 발표된 최신 버전인데요. 마침 CBPR 2021 자율주행 워크숍에서 욜로 X 모델이 스트리밍 퍼셉션 챌린지에서 1등을 하였다고 해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에 성능 그래프를 보시면 코코 데이터셋에서 다른 소타 모델인 이피션트 덱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욜로 X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새로 도입한 아이디어 위주로 본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욜로 X 논문 소개에 앞서 욜로 X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2013년 RCNN을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대부분 물체가 있을 만한 위치를 제한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었는데 이것은 시간이 꽤 소요되는 기법이라 당시에는 리얼타임으로 동작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검색대에서 찍힌 사진을 탐지하는 등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곳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런데 2015년 혜성처럼 욜라가 등장합니다. 레드몬이 You Only Look Once의 뜻처럼 이미지를 한 번에 보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정확도는 조금 포기하지만 빠른 처리 속도로 실시간 탐지가 가능해졌고 욜로는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욜로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주요 모델 위주로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한 번에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물체를 분류하는 욜로가 제안됐고 버전 2에서는 미리 정해둔 형태의 박스를 바운딩 박스의 후보로 사용하는 앵커 박스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버전 3는 효율적으로 작은 오브젝트도 탐지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원 저자 레드문이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했고 오늘 발표할 논문이 그래서 욜로 X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연구자들은 앵커프리 디텍터, 고도화된 레이블 어사이먼트 방법, 엔드-투-엔드 디텍터에 주목하였으나 욜로 버전 4와 V5는 여전히 손수 트레이닝 룰을 지정해줘야만 하는 앵커 베이스드 디텍터입니다. 따라서 욜로 X는 위 주목된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 개선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를 그동안 욜로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기법 위주로 저자가 욜로 X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욜로 논문에 따르면 메인 아이디어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중 앵커를 주지 않는 앵커 프리 방식, 그리고 디커플드 헤드, 즉 헤드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심 오타라는 레이블링 기법을 적용한 것이 주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욜로 X의 베이스라인은 욜로 V3인데요. 욜로 V4와 V5가 앵커 기반 파이프라인에 과도하게 최적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V3를 베이스라인으로 택하고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크넷 53과 SPP 레이어를 추가한 욜로 V3 SPP 기반이고요. 여기서 트레이닝을 살짝 바꿨다고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욜로 V3 베이스라인에서 디커플드 헤드, 스트롱 어그먼테이션 등으로 개선된 AP를 확인할 수 있는데 베이스라인에 비해 AP가 약 9%포인트 정도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욜로 X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욜로 X의 아키텍처를 이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인풋 이미지가 다크넷 53의 백본을 통해 피처맵을 추출합니다. 이때 위와 같이 공간 구조의 정보를 유지하는 SPP 레이어를 사용해서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PN을 통해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얻는데요. 피처에 대한 성숙도가 낮은 아래 피처맵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하이 레벨 익스트랙션 정보를 아래 맵에 더하는 방식으로 아래 피처맵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작은 레졸루션이 피처맵의 큰 물체를 디텍션하고 아래 레졸루션이 큰 피처맵이 가장 작은 물체를 디텍션합니다.
그리고 욜로 V3 기반이지만 디커플드 헤드로 헤드가 나중에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욜로 X는 앵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앵커 베이스드 디자인을 사용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단점은 이와 같습니다. 앵커박스 구성을 직접 선택하거나 아니면 K-민즈 클러스터링과 같은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를 사용해서 최적의 앵커박스 세트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메인의 스페시픽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헤드의 복잡성과 예측의 수를 증가시키는데요.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모바일 장치에서와 같이 리소스가 제한된 시스템에서는 후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자원에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욜로X는 앵커가 없이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데 FCOS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FCOS는 어떤 포인트가 예측되면 그 포인트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거리를 사진에서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으로 학습하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리그레션 범위를 제한해서 피라미드 층마다 스케일이 다른 바운딩 박스를 디텍션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피처 레벨에서는 레인지가 크고 낮은 피처 레벨에서는 레인지가 작게 리그레스가 되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 이 한 포인트에서 여러 개가 디텍트가 됩니다. 원래 욜로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욜로 X에서 사용한 이 앵커프리 방식을 사용하면 이 파란색 박스는 낮은 피처 레벨에서 파란색 박스 정도밖에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나만 예측하도록 레인지를 제한해 두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낮은 피처 레벨에서는 사람을 예측하는 주황색 박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황색 박스는 더 큰 피처 레벨에서만 예측하도록 레인지가 다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의 피처 맵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논문에서 관련 연구를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디텍션 성능에 저해가 되겠죠. 리그레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분리된 디커플 헤드는 널리 쓰이고 있지만 욜로에서는 그동안 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욜로는 원래 한 개의 헤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앵커박스의 정보, 오브젝트가 있을 확률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 오브젝트를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욜로 X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두 개 헤드로 분리합니다. 먼저 피처맵의 채널을 256개로 줄이고 3x3 컴브 레이어를 지나는 두 개의 브랜치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나오고 로컬라이제이션에는 IOU 로스를 사용한 바운디 박스에 대한 종행 거리가 나옵니다.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욜로 헤드를 디커플드로 바꾸면서 수렴이 더 빨라졌고 엔드-투-엔드의 AP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블 어사인먼트는 어떤 것이 포지티브이고 네거티브인지 샘플 데이터의 그라운드 트루스 오브젝트를 레이블에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FCOS와 같은 앵커프리 방법은 그라운드 트루스 오브젝트의 중앙 박스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지티브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OTA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으로 오른쪽과 같은 코스트 플레인이 있을 때 이러한 이터레이션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옵티머를 찾습니다. 따라서 이 OTA를 레이블 어사인먼트에 적용을 하는데요. 한 이미지에 레이블이 여러 개거나 애매한 부분을 레이블링하는 것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빨간 점선 부분은 아이나 엄마로 구분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을 OTA 기법을 사용해서 잘 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OTA를 사용하면 포인트 바이 포인트가 아니라 코스트 플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어사인을 해줘서
저 빨간 점선 부분처럼 애매한 부분에도 다른 기법들보다 더 깔끔하게 어사인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이터레이션 없이 심플하게 적용한 것이 C 모타이고 이것에 대한 수식적 설명은 여기 논문에 되어 있는데요. 사실 찾아보니까 이 논문의 저자가 욜로 X 논문의 저자와 같은 저자여서 본인이 만든 기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사용했는데 멀티플 파지티브스와 스트롱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입니다. 멀티플 파지티브는 파지티브가 네거티브에 비해 매우 적은 임밸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FCOS에서 센터 샘플링이란 불리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센터 포인트가 1 곱하기 1인 것을 3x3로 확장해서 임밸런스를 줄여주는 훈련 방법입니다. 샘플링 방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 기법은 이렇게 모자이크와 믹스업 기법을 사용해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욜로 V5에서 사용된 다양한 백본과 다양한 사이즈, 그리고 경량화된 모델에도 성능 개선이 된 결과를 거기에도 적용해서 성능이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욜로 X의 구조로 욜로 X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개선이 됐고요. 이렇게 경량화된 모델에도 개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타 모델에 적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FPS를 보면 이피션트 대시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욜로 X도 그에 못지않게 높은 FPS를 보여주고 있고요. AP를 보시면 욜로 X의 X 모델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스몰, 미디움, 라지로 되어 있는 작은 물체, 작은 물체, 중간 물체, 큰 물체에 대한 AP를 보시면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이 작은 물체를 더 잘 못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AP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욜로 X의 경우를 보면 작은 물체보다는 좀 큰 물체를 조금 더 잘 찾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서 속도와 정확도를 둘 다 동시에 개선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결국은 이피션트 대에 비견할 만큼 빠른 속도에 그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꽤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CVPR에서 진행된 콘테스트에서 사용된 모델은 욜로 X의 라지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PP 욜로 V2와 비교했을 때 AP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욜로 X 라지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 앵커프리 디텍터를 사용해서 욜로 시리즈의 업데이트 버전을 제안을 했고 최근 고도화된 디텍션 기술을 디커플드 헤드, 어드밴스드 레이블 어사인먼트 등을 사용해서 속도와 정확성을 전반적으로 훌륭한 성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욜로 V3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소타 최고로 개선시킨 점이 인상 깊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점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구조들을 도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욜로에 디커플드 헤드를 적용하거나 앵커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사용한 점입니다. 또한 재밌는 점은 욜로에 X라는 이름을 붙인 점인데요. X라는 의미가 원래 10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10번째 시리즈를 의미하나 했지만 사실 버전 1, 2, 3으로 이어진 욜로의 속편이 아니라 독보적인 어떤 다른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욜로 V5가 욜로의 색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알파벳을 차용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소심한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직 코드 부분은 다 정리를 못해서 추후 노션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